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후회가 많이 남기도 하고 앞으로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들어서 요즘 마음이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좀 힘이 나는 그런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를 한번 돌아보고 내년의 목표를 세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2026년의 목표를 써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의 야구 선수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쓴 계획표가 있어요. 만다라트라고 하는 계획표인데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다가 저도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만다라트 계획표를 적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말 나의 1년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년을 맞이해서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목표, 제가 세운 목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2026년에는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새해 계획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만다라트 계획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라고 하는 계획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를 8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목표 8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각각 8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저는 2026년의 목표, 핵심 목표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건강, 둘째는 여유, 셋째는 사랑, 넷째는 배움, 다섯째는 여행, 여섯째는 성장, 일곱째는 돈, 여덟 번째는 일, 이렇게 핵심적인 목표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모두 다 말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각 항목들에 대해서 8가지씩 적었잖아요. 전부 다는 말하지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만다라트 계획표를 세울 때에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새해 계획을 세워라 하면 저는 보통 이런 걸 적었거든요. 다이어트 하기, 저축하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다이어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킬로그램을 감량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올해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사소하더라도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2025년에는 책을 100권 읽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는 80 몇 권을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100권 읽을 수 있지, 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면서 책을 읽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세울 때는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저에게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좋은 기운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 팟캐스트에서 더 행복한 2026년을 위해서 각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2026년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계획이네요. 우선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중요 가치는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요가 학원에 꾸준히 참석하기. 제가 다니고 있는 요가 학원은 일주일에 4번을 가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총 4번을 갑니다. 일주일이 총 7일이잖아요. 이 중에 4번을 가니까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확실히 근육이 생긴다, 건강해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에도 일주일에 4번씩 요가 학원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돈을 쓰면서, 즉, 학원비를 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가 학원에 꾸준히 참석하는 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루에 물 충분히 마시기. 여러분, 물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물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왠지 겨울에는 목이 덜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물을 충분히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물을 끓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셔야 좋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진짠가? 하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2리터를 마신다고 하는 게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콩팥 기능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력 보호해주는 운동하기입니다. 제가 사실 라식 수술을 했어요. 지금 수술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 뭔가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력을 보호해주는 운동을 매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가락 하나를 내 얼굴로부터 30cm 떨어진 거리에 두고 5초 동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5초가 지나면 손가락을 내 눈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순간을 5초 동안 유지해 줍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눈 보호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이번엔 15cm 정도 되는 거리에 손가락을 두고 손가락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손가락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5초를 세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있는 풍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내 손가락이 희미하게 보이겠죠. 이것도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 과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유튜브에서 공부한 내용 여러분에게 공유했으니까요. 같이 우리 눈 운동하면서 꼭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8가지를 쉽게 채울 수 있었는데 이어서 4번째, 아침밥 챙겨 먹기입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침밥을 먹지 않았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의 공복을 8시간 유지하고 아니다. 먹는 걸 딱 8시간만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침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 저녁만 챙겨 먹었는데 요즘에는 아침밥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은 달걀 그리고 양배추 찜을 해서 아침밥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의 2번째 목표로 넘어가 볼게요. 저의 2번째 목표는 여유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어깨의 긴장 풀기. 제가 요즘에 요가 학원에 가서 좀 느낀 건데요. 제가 어깨의 긴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맨날 어깨가 아파요. 목이 결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긴장이 될 때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숨을 후 내뱉으면서 어깨 긴장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늘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저한테 여유 있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어깨 긴장 풀기 이걸 생각했습니다. 2번째, 말 천천히 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특히 여러분에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말이 진짜 빨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발음이 막 꼬이고 뭉개지고 상대방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여유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속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종 친구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런 반응이 있기도 한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천천히 말해서 좋다고 많이 이야기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말을 천천히 부드럽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침에 그릇 정리하기입니다. 이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설거지했던 그릇을 정리할 때 뭔가 나 좀 여유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왔을 때 막 요리도 해야 하는데 건조대에 그릇이 막 올려져 있으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압박이 느껴져서 아침에 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따뜻하기도 해서 그릇이 진짜 금방 말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릇을 정리해 두니까 그게 저에게 되게 여유를 가져다 준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던데요. 그런 점에서 또 여유를 느꼈고,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을 말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자기 전에 30분 동안 책 읽기입니다. 제가 올해가 왠지 여유가 없다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의식적으로 자기 전에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또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 2026년에는 자기 전에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직접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고 내 주변의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기회가 있을 때 고마워, 미안해, 자주 표현하기. 이거는 제가 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한테 고마운 건지, 혹은 미안한 건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은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꼭 고마워 라고 말하고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해 라고 표현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고마워. 이번에는 미안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 꼭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저를 위한 건데요. 나에게 잘한 일이 생기면 소리내서 칭찬해주기. 사실 요즘 제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자꾸 자책을 합니다. 후회를 해요. 하지만 2026년에 나는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소리내서 나한테 말해주려고 해요. 한마디로 자화자찬, 자기가 자신에게 칭찬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소독을 해주시러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감사의 의미로 귤을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 칭찬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낮은 제 자존감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쓰레기가 보이면 줍기 또는 분리수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이제 이건 지구를 위한 사랑인데요. 저도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회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회피하고 결국 쓰레기는 그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쓰레기 보이면 주워서 버려주기.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가 나올 때는 최대한 분리수거 하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어떤 걸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네 번째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달려가서 안아주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 반려자인 남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퇴근을 하고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아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목표,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움. 저는 늘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럽고, 나도 다재다능,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 욕심쟁이죠.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시도해보기입니다. 그건 어쩌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듀오링고로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어 일기 써보기. 제가 이전에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플로 일본어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거의 80일째 듀오링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랑 팔로우 해주시는 구독자님도 있어서 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공부를 했을 때 했던 방법인데 저는 글씨를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그런 쓰기를 할 줄 알아야 그 언어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영어 일기를 썼던 것처럼 짧게나마 일본어 일기를 써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게 된다면 한 줄씩, 최소 한 줄씩이라도 써보고 싶어요. 오늘은 날씨가 맑았어요. 이런 것 정도라도요. 세 번째, 경제 분야의 책 5권 읽어보기.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경제, 저에게 아주 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책을 5권 읽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목표,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발,
미용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깎아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머리 자르는 방법, 머리 깎는 방법, 머리카락 깎는 방법이요. 이런 거 배워보고 싶어요. 배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여행인데요. 여행은 사실 제가 고민을 하는 중이라 3가지밖에 못 적었어요. 이 3가지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제 친구가 발리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을 가기도 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아니, 아직 내년이죠. 내년에는 발리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2번째, 제주도에서 여름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제주도, 부산 이렇게 2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름 바다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3번째, 캠핑 해보기입니다. 제가 글램핑, 차박 이런 건 해봤는데 진짜로 텐트 치면서 하는 캠핑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여름이나 가을쯤에 캠핑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샀으니까 만약 캠핑을 하게 되면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 이런 영상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6번째 목표는 성장입니다. 저는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장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이해 가능한 입력 영상 만들기입니다. 그게 제가 이 마이크를 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팟캐스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팟캐스트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거의 20년 가깝게 배워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품 이런 단어들도 모르고 국자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건 그런 실용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2번째, 나의 기질과 관련된 책 읽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제가 요즘 느꼈는데요. 저 엄청 예민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예민하다고 하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예민한 걸 좋게 말하면 섬세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도 막 그냥 남들처럼 묻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저의 이런 예민한 기질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고 성장해보려고 합니다. 3번째, 책 50권 읽고 달라진 점을 적어보기.
제가 사실 올해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뭐,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권이라는 목표보다 50권으로 낮춰서 책을 50권을 읽으면서 기록을 해보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적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 책을 추천해주는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냥 기록하는 느낌으로 제가 좀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적어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 책을 읽고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짧게나마 기록하는 유튜브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할게요. 5번째, 1년에 2번 봉사활동을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 같은 동물들 보호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생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대학교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봉사활동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봉사활동 브이로그도 봐주세요. 그러면 7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목표, 돈인데요. 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돈을 예전에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조금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 매달 가계부 작성하기. 가계부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사실 일을 하기 시작한 해부터 꾸준히 가계부를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년에도 가계부를 매달 쓰고 싶습니다. 2번째, 주 3회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읽고 싶어요. 이게 약간 배움,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일주일에 3번 경제 뉴스 읽기 혹은 듣기 하면서 좀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싶습니다. 3번째, 배달 음식 횟수는 한 달에 2번만 하기. 요즘에 약간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졌다는 건 내가 뭔가 잘 지키던 것을 요즘에는 잘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걸 해이해졌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꽉 잡아보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은 한 달에 2번만 먹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8번째, 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 내려놓기.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뭔가 늘 저 자신에게는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원래 내가 일주일치씩 수업 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이번에는 3일치까지만 세우자. 늘 일주일 후 것까지 계획해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달성하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제 구독자가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026년에는 3만 명까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고 이해 가능한 한국어 입력이 가능한 그런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든다면 이것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직장에 있을 때만 직장 생각하기. 회사에 있을 때만 회사 생각하기. 제가 2025년에 이걸 잘 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어요. 퇴근을 했는데도 계속 직장 생각을 하면서 곱씹고 반추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퇴근했으면 직장 생각 절대 하지 않기.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더 지켜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하기.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저는 뭔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 돼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대한다. 인데요. 엄청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강강, 양약 하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한테 나도 강하게 대응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나도 좀 더 편하게, 부드럽게, 약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거절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투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할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단호하지 않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쓴 2026년 만다라트 계획표를 이야기하면서 새해를 다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팟캐스트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26년 계획을 세워보니까 저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버리고 더 좋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년 계획 세우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 공유하면 여러분의 계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아마 2025년에 올라가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 계획하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의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또 저희 채널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